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로로 글을 썼던 선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선비는 조금 이따 등장합니다. 먼저 죽천이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천은 과거 시험의 감독관 중에 한 사람인데 엄격하고 공정함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곧 다가올 과거 시험에는 감찰관으로 내정되어 그 준비를 위해서 성묘를 일찍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산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비가 말을 타고 앞서가는데 그 말 위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겁니다. 죽천이 잠시 쉬어갈 때나 또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옆에서 쉬고 식사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천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를 불러서 연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거뭇거뭇한 조금은 나이 들어 보이는 그 선비가 답을 합니다. 소인은 곧 다가올 초시를 보러 가는 길인데 부모님이 연로하신 터에 7번 내리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 너무나 절박하여 손에서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초시라 하면 1차 과거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천이 안타까워 재차 묻습니다. 그래, 보는 책은 무엇이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틈틈이 적어온 글들인데 나이가 들고 하니 책만 덮으면 잊어버리고 해서 이렇게 쉼없이 펼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죽천이 그 책을 건네받아 봅니다. 그런데 문장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글들이 참으로 훌륭하오. 그런데 어찌 가로로 쓰여져 있는가? 그리하여 매번 시험에 떨어지는 모양입니다요. 글 공부를 시작할 때 가로로 쓰는 글이 편하고 또 그 글씨체도 수려하다 보니 이제는 세로로 쓰면 한없이 불편하여 가로로 계속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네 같은 훌륭한 인재를 구별 못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체나 그래요. 이번 시험도 그리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자, 드디어 과거 시험이 치러지고 그 감독관들이 회수한 시문들을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로로 쓰여진 글 하나가 보입니다. 이런 기본이 안 된 작자구만. 그리고는 한 감독관이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내쳐버립니다. 이에 죽천이 뭔가 생각난 듯 급히 그 내친 시험지를 읽어보는데 과연 가로로 쓰여진 글들이고 성묘에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이가 쓴 그 글들임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본 글들은 지난번에 죽천에게 보여줬던 그 책 속의 글만큼 훌륭하다 할 수 없지만 시험장에서 적답으로 써낸 글치고는 준수했습니다. 내 예전에도 이러한 가로 글씨를 읽지도 않고 내치는 바람에 좋은 인재를 놓치는 바가 있었어. 공부를 참으로 많이 한 문장들인데 다시 한번 고려해봅시다. 그러한 일이 있었어. 자, 며칠 뒤에 급제한 이들이 인사차 방문합니다. 그 중에 가로글 선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고 멀끔합니다. 여러분, 낙방한 나머지 급제했으니 다행이요. 이제 집에 계신 연로하신 노친들이 기뻐하겠구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네는 나를 보고도 어찌 놀라지 않는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도 처음 치르는 것이옵니다. 부모님도 작고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뭐라? 그럼 지난번에 나를 속인 것인가? 송구합니다. 대감께서 이번 시험의 총 감독을 맡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하였습니다. 그럼 그때 내게 보여줬던 그 훌륭한 글들도 자네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부모님 계신 저 하늘에 맹세컨대 그 글들은 정용코 소인의 글들이 맞습니다. 그럼 됐네. 실력은 있으니 그리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니까 우리도 기온 계책 정도로 봐주고 넘어갑시다 그냥. 감사합니다.